어제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떠났는데 난데없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고 이준석 대표는 안 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뭔가 좀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라는 게 실제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 반이고 남들이 해석하는 것이 반이죠. 그 반반이 합쳐져 가지고 정치적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왜 권성동 원내대표만 배웅을 하러 갔을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하필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는 맡겨주시고 해외 성과를 내주십시오. 본인도 필리핀 가면서 국내 정치를 맡겨줘. 이 권성동이만 믿고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재하청 주는 거죠. 또 갈 때 필리핀 가면서 재하청 주고 가겠죠. 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 있어요? 1차 밴더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과 이준석 대표 주변의 말은 별것도 아닌 일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아무도 안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왠지 가야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글로 가자. 그러면서 대표님께는 연락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일정표를 보니까 대표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 나는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가하다. 나는 그래가지고 국회는 막 법사위 지금 이렇게 되고 막 협상도 안 되고 자기 필리핀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시간이 남았다. 너무 한가해가지고 그냥 나만 가기로 하고 대표님께 따로 연락도 안 드렸다. 그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뭐 그런 허례허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 거다.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믿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 한가한 일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가한 일정은 아니었던 게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가가지고 또 축사까지 했거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림수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정치적 진실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뭐 나 윤핵관이야.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딴 사람 안 가도 나 정도는 간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안 온 사람이 문제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뭐 그 윤핵관 대 이준석 이 대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갈라내고 이런 역할은 아니었었고 사실 권 원내대표 자체의 그 어떤 캐릭터가 뭔가 싸움이 나면 어쩔 줄 몰라는 말리고 싶어하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뭐 물매기기 위해서 나는 이준석과 다르다 이렇게 비춰지려고 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관건이 되는 거 그럼 이준석은 왜 안 갔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준석 왜 안 갔습니까? 이준석 대표. 술 먹고 잤나 보죠.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성의 있게 여기 산삼까지 주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산양 삼순백입니다. 효과 좋기로 유명한 산산진 99가 더욱 진하고 강력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이 가격이 한 박스 38만 원입니다. 마켓 단위에서는 1+1로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이준석 대표가 그 뭐 이런저런 정치 경력이 많고 이게 경험이 많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당에 가까운 어떤 책임 있는 여당 내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는 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가야 됐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전에도 그러면 이전에는 그 뭐 대통령이 출국할 때 야 여당 지도 다 와가지고 여기 서 있어라 이랬느냐. 아니죠. 별도로 연락하지 않거나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야 그림이 나온다는 걸 내 스스로 아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출국하고 이럴 때도 꼭 이제 가시는 분들은 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구력의 차이는 이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딱 그 틈새를 권성동 원내표가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구도군 이렇게. 네, 그래서 해석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면은 누가 권한대행을 하지? 이런 생각까지 누가 권한대행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국내 정치를 맡겨주시고 이거가 이제 그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사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준석 원내대표는 이준석 원내대표가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뭐 이제 원외가 원내대표 맞고 막 이제 막 자. 바뀌는 거거든요. SNS에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관장 한 사발도 얘기도 했고 오늘 안철수 의원은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장 한 사발이 크게 이제 화제가 됐고 워딩이 또 흰머리카락 세 개가 난 사진을 올리면서 뭐 세 개가 난 건 처음이다. 뽑아야 되는 머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3명을 지칭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나고 하는데 이제 이 집권 여당 대표가 SNS에서 이렇게 약간 중의스러운 허세 짓을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속이 많이 타는 자 누굽니까? 네. 진간장 아니요, 진간장. 배현진 최고까지 해서 진간장이 아닌가. 그래서 진간장 해서 흰머리 3개를 뽑은 게 아닌가.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진간장 얘기는 또 공교롭게 딴 사람이 또 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예, 그냥 간장이 아니라 진간장이다. 자신도 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짤 것이다. 라고 또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는 참 저당 대표가 좋아요. 흰머리 3개 사진 올리면 다 이렇게 해석을 다 만약에 네 가닥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람 이름 얘기했을 걸? 2가닥 올렸으면 간장이라고 했고. 저는 옛날에 기초의원 할 때 머리 이렇게 밑으로 다 하였습니다. 예, 뭐 그 정도 3개 난 거 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럼 지금은 다시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염색을 해서 이런 겁니다. 네. 복구는 안 됐다 그게. 복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나이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한 기자도 염색을 한 거예요. 머리 하얘요. 머리 하얗죠, 네. 김한길 씨만큼 하얘요. 네. 완전히 하얘지면 좋겠어요. 그럼 염색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염색을 차라리 흰머리가 이렇게 눈이 내려앉듯이 이렇게 쫙 나면 좀 멋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옆머리나 밑머리의 끝에 이렇게 나면 좀 이거는 처치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열을 올릴 때 보면 항상 뭔가 좀 위기거나 뭐 위기 국면에 진입했거나 그래서 자기 지지층한테 뭔가 SOS를 쳐야 될 때 이런 때 많이 그런 좀 뭐랄까요 뭐 눈에 띄는 그런 걸 많이 올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뭐 품위와 살기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품격을 지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정책 메시지를 SNS에 남기더라도 근데 품격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간장 한 사발 얘기하고 지금 뭐 디코이 얘기하고 이게 뭐 어떤 뭐 해보자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 해봅시다 이 분위기지. 근데 뭐. 이 대표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이 대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게 만약에 이 대표가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점잖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뭐 꿀리나 이러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 얌전해졌냐. 난 살아있고 끄떡없다.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본인 스타일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막 얘기하신 대로 야당 시절에 누군가를 저격할 때 혹은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해서 본인이 커나갈 때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스타일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많이 부족했던 스타일이다. 이게 직접 대중과 소통하고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누구 3명 뽑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사진을 올린 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흰머리 올린 거라고 봅니다. 나 이만큼 힘들다 이거지. 뭐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뭐 사람을 뭐 누구를 뭐 세면서 이것은 장제원, 이것은 안철수 뭐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다만 이제 SNS를 뭐 좀 뭐 자제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정 자제를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당의 사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준석 대표도 원래는 여당 대표가 되고 하면 좀 자신이 더 점잖은 모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파장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또 본인이 엄청 공격을 받게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대단히 어렵게 된 거죠. 자 지난주 계속 김민하 평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징계는 결국엔 용산에서 신호를 줘야 된다. 근데 지금 한 2주 사이에 기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징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굉장히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용산에서 신호가 온 겁니까? 마켓다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근데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요. 로그인 하시고 쇼핑하시고 한겨레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서 신호가 온 겁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담배를 떨어뜨렸는지 봐야 되는데 요성 친구의 요성처럼 담배를 이제 권성동은 그거 확인하러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탁
떨어뜨렸느냐. 근데 윤 대통령이 흡연을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나요? 술만 드시나? 네. 그럼 뭐 막대 사탕이라도 하나 딱 떨어뜨려야 이제. 용산에서 신호 온 겁니까?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여기 나 앉아 있는 거죠. 아 근데 묘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시시각각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분명히 지난주 한 말 그다음에 이 주말께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는 건 없고 그 징계 수위가 뭐가 나올까잖아요. 근데 뭔가가 경고나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경고라는 거는 뭐 일상적인 것이다. 경고는 일상이다. 이러면서 뭐 우기고 경고 나와도 난 안 그만둬도 되는 거다. 우기고 막 이렇게 갈 거다라고 뭐 하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무슨 뭐 만찬을 했느니 마느니 대통령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한겨레가 기사 쓴 거 보면 아주 흉흉합니다 분위기가. 네, 곧 간다 이준석은 뭐 이렇게 한겨레가 뭐 내려간다 뭐 한겨레 이런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어요.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에 굉장히 밝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 우리는 모른다. 그 뭐 윤리위에서 하는 거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그러니까 요 단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그동안은 어쨌든 대통령은 뭐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태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날리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는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당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 좀 이준석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뭐 생각을 한다면은 윤리도 부담 없이 그런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건 윤핵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핵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윤핵관들에게 포위를 당한 거지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흘리고 징계가 22일 날 회의가 열렸는데 20일 날도 대통령을 원래 만나려고 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21일 날 윤석열, 이준석 회동 보도가 쫙 나오면 22일 날 윤리위원회는 뭐 하나마나한 그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노림수가 언론에 이번 주에 다 흘러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윤핵관들이 지금 나를 탄압하고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이 이준석 대표의 인식, 윤과 윤핵관은 다르다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인가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에 대해서 윤과 핵관을 분리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막 비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집권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해도 다 만세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건 맞는 얘기였는데 근데 이게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이제 그 회동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장난이다. 플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저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무슨 누더기가 되는 이유는 뭐 경찰이 반발하고 뭐 지난 정권 사람이고 그래서도 있지만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장난쳤다는 거거든요. 너는 장난쳤어. 그 모양이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면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김수인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북한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국기문란 저지른 겁니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하이텐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권위와 이승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얄짤없다. 1등석 안 타시는 분은 자주 도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도전 안 하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안 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대통령의 뜻인 거죠. 윤심이겠죠. 네, 어쨌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대표는 이제 그 분리 대응을 해서 이제 최고 지도자에게는 찍히지 않겠다. 그쪽하고는 더 이상 불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글쎄요, 뭐 딱히 뾰족하게 통하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대표는 그럼 궁금해지는 거는 만약에 장제원 의원 선이 아니라 윤 대통령 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면 뭐 때문인지 최근에 뭐 개긴 것도 없고 근데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단순히 그 만찬회동 소식이 나간 것 때문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도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면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윤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저걸 통해서 다음 총선 공천이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예언을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뭔데요? 이준석 징계 어떻게 될 거냐? 김민아 결정 유보될 거다. 맞춘 거지. 결과적으로 맞춘 거죠. 그리고 밀어진 거. 김수민 경고. 네. 저는 중징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일 날 징계. 경고. 경고. 아,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격상. 네, 한 단계 격상. 격상. 네, 효과에서 절반으로 올리는 거예요? 경고. 네, 경고. 김수민 평론가는. 아니 왜냐면 그날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윤리위가. 경고. 김수민 평론가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아, 그러면 대표직 못 한다. 아마 그러니까 대표직이 중단되는 거겠죠. 중단되는 일단. 거죠. 네. 아, 저도 당원권 정지까지 간다. 근데 당원권 정지 끝나면 다시 대표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대표는 그냥 물러나는 거지. 그렇죠. 그 3개월 후에 정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조항을 그냥 해석해서 직결적으로 처분을 하면 네. 근데 당원권 정지 자체로 대표직이 뭐 날아간다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해석이 분분할 것이고. 아마 법정 투쟁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설을 주장할 거예요. 그 3개월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7개월을 한다. 네.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에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